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내 방 천장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 벽지는 세월의 흔적처럼 누렇게 발해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위태롭게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토해냈다. 창밖에서는 새벽을 깨우는 도시의 옹성거림이 낮게 깔려 들어왔다. 모든 것이 10년 전 그 지옥 같은 과거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10년의 비극을 건너뛰어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이번에는 기필코 그 지옥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패는 없었다. 절대로. 내 목표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선명했다. 인류 최악의 재앙이라 불렸던 심연의 강림, 그것을 막는 것. 하지만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했다. 나는 잔혹한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수많은 동료들의 티냄새, 무력하게 주저앉았던 나의 절망,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피를 토하며 인류를 위해 싸웠던 영웅들의 찢겨진 모습. 그들 중 몇몇은 재능을 채 꽃 피우지 못하고 흙먼지처럼 쓰러져 갔고 몇몇은 너무 늦게야 비로소 빛을 발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그들을 가장 강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곳에 완벽하게 배치할 것이다. 이 세상의 지옥을 막아낼 최강의 팀을 꾸리는 것. 그것이 회귀한 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가장 먼저 한 인물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진우. 훗날 검성이라 불리며 인류의 마지막 방패가 되었던 남자. 하지만 그의 초기 이력은 처참하게 그지없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독한 불운에 시달렸고 셀 수 없는 좌절 속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던 인물. 내가 회귀한 지금 이 순간 그는 막 재능의 씨앗을 발견했지만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위험한 던전을 전전하고 있을 터였다. 특히 지금쯤이라면 고블린 광산 던전의 깊은 곳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없어. 강민주는 꾹 다문 입술새로 낮게 읊조렸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우선 자금이 필요했다. 미래의 지식은 곧 돈이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수단. 나는 곧바로 낡은 노트북을 켰다. 쿨링팬이 굉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신경 쓸 틈도 없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며 과거의 경제 기사를 훑었다. 10년 전 정확히 이 시기에 특정 바이오 기업의 주식이 폭등했다는 기억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쳤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름 없는 소규모 회사였지만 며칠 뒤 신약 개발 소식이 터지며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곳. 나는 그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다. 나는 통장에 남아있던 가진 모든 돈을 끌어모아 주식창에 모조리 쏟아부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며칠 뒤면 이 돈이 몇 배, 아니 몇십 배로 불어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 이틀 뒤 예상대로였다. 주가는 미친 듯이 폭등했고 나는 망설임 없이 차익을 실현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며 강민주는 작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성공했다. 첫 단추는 완벽하게 꿰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놈을 구하러 갈 시간이었다. 나는 곧바로 헌터장부 상점으로 향했다. 상점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달아빠진 가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먼지 쌓인 진열대에는 낡았지만 튼튼해 보이는 가죽아복과 무딘 단검들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다. 고급 장비를 살 돈은 없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 나의 진정한 무기는 어떤 명검보다 날카로운 지식이었으니까. 낡은 배낭을 어깨에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도시 외곽에 흉물처럼 자리 잡은 고블린 광산 던전. 한때는 초보 헌터들의 훈련장이었지만 특정 시점부터 난이도가 급상승하며 숙련된 헌터들조 발길을 끄는 위험한 곳으로 변모된 곳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의 심연에서 이진호가 절망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터였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1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평화로웠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귀에 박혔다. 나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이번에는. 고블린 광산 던전 입구에 도착하자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습하고 축축한 흙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 그리고 희미한 피 냄새가 코를 강렬히 찔렀다. 입구 주변은 마치 죽은 듯하게 고요했다. 간간히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기교한 울음소리가 음산한 기운을 더욱 짙게 깔았다. 나는 심호흡을 길게 내쉬며 손에 든 낡은 단검에 차가운 손잡이를 고쳐쥐었다. 자, 시작해볼까.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로 첫 발을 내디뎠다. 축축한 이끼가 벽에 끈적이 달라붙고 발밑에서는 작은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음산하게 울렸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나는 미래의 기억을 더듬으며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이 던전의 모든 함정과 지름길, 몬스터들의 배치와 약점까지 내 머릿속에는 완벽한 지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덕분에 불필요한 전투는 피하고 단 1초나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얼마쯤 깊이 들어갔을까 희미하게 들려오던 날카로운 금송음과 짐승의 울음소리가 점차 고막을 때리듯 선명해졌다. 고블린 특유의 역겨운 길길거리는 웃음소리도 섞여 들려왔다. 나는 소리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 시야가 탁 트인 넓은 동굴 안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크아! 찢어지듯한 고통스러운 신음이 동굴 안에 메아리 쳤다. 동굴 중앙에는 한 남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낡은 가죽 갑옷은 갈기갈기 찢겨 너덜거렸고 옆구리에선 시뻘건 피가 샘물처럼 솟아나와 바닥을 흥건히 적셨다. 그의 주변에는 5-6마리의 고블린들이 역겨운 길길거리는 소리를 내며 창과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 남자가 바로 이진우였다. 그의 손에는 이미 부러져버린 검이 무력하게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절망과 고통으로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고블린 대장이 마지막 일격을 하기 위해 흉측한 몽둥이를 높이 치겨들었다. 파직, 파직.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젠장, 늦지 않았어. 강민주는 이를 앙음었다. 심장이 쿵쿵 격렬히 울렸다. 강민주는 망설일 틈도 없이 동굴 안으로 몸을 날렸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이진우를 살리는 것, 그리고 그를 자신의 팀에 합류시키는 것. 미래의 검성인 그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둘 순 없었다. 이봐, 야, 녹색 괴물들아! 먹잇감 이쪽이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동굴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마치 약자를 조롱하는 듯한 지독하게 도발적인 목소리. 강민준의 외침에 고블린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고블린 대장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강민준은 고블린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읽고 종이처럼 가볍게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손에 든 단검을 던져 고블린 대장의 왼쪽 눈을 정확히 꿰뚫었다. 크아! 고블린 대장이 눈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흉측한 몸뚱이 뒤틀렸다. 강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옆으로 돌진해오는 고블린의 다리를 걸러 넘어뜨리고 쓰러진 고블린의 목덜미를 단검으로 정확히 찔러 넣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압도적인 힘이 아닌 미래의 지식으로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드는 방식. 그것이 강민준의 전투 방식이었다. 누구냐? 넌... 이진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피 묻은 입술새로 힘겹게 말이 새어나왔다. 그의 흐릿한 시선이 강민준에게 닿았다. 이진우에는 경계심과 함께 마치 한 줄기 빛처럼 희미한 희망이 스쳐 감돌았다. 강민준은 대답할 틈도 없이 남은 고블린들을 처리했다. 고블린들은 예상치 못한 강민준의 등장과 동료들의 처참한 죽음에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강민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나둘씩 쓰러뜨렸다. 마지막 고블린까지 숨통을 끊자 동굴 안에는 비린내와 함께 소름 끼치는 정막이 감돌았다. 강민준은 곧가로 이진욱에게 다가갔다. 그의 옆구리에서 솟아오르는 피는 보기에도 심각했다. 강민준은 배낭에서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응급처치 도구를 꺼내 들었다. 소독약, 거즈, 그리고 지혈제.
움직이지 마십시오. 출혈이 심각합니다. 강민주는 이진호의 시선을 똑바로 응시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넌 누구냐? 왜 여기에? 이진우는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강민준을 경계하며 물었다. 이진우는 여전히 강민준을 경계하며 뒷걸음을 치려고 했지만 이미 힘이 빠진 몸은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강민준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뿌렸다. 따끔한 통증에 이진호의 몸이 움찔거렸다.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다시 한번 일그러졌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구해! 나를! 왜? 이진우는 의심이 가득 찬 눈으로 강민준을 쏘아보았다. 당신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정확히 5분 뒤 고블린 대장의 마지막 공격에 심장이 꿰뚫려 죽었을 겁니다. 강민준은 이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진우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이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음을 떠올린 듯 충격에 휩싸여 잠시 말을 잃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걸 알아? 이진우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강민주는 그의 상처를 능숙하게 지혈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은 재능이 있습니다. 검술에 대한 당신의 재능은 인류를 구할 만큼 위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너무 일찍, 너무 허무하게 꺾여버릴 겁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함께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래? 헛소리 마라. 내가 뭘 안다고. 난 그저 평범한 헌터 지망생일 뿐이야. 그것도 실패한 낙오자일 뿐이라고. 이진우는 고개를 돌리며 자주적인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그는 고통과 함께 뼛속 깊이 박힌 절망감을 토해냈다. 강민주는 과거의 이진우가 겪었던 셀 수 없는 좌절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검성이 될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고 혼자서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강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강민준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무언가에 강렬하게 이끌리는 듯한 미묘한 흔들림이 감돌았다. 나는 최강의 팀을 만들 겁니다. 이 세상에 닥쳐올 거대한 재앙, 심연의 강림을 막기 위한 팀을. 그리고 그 팀의 가장 강력한 검이 바로 당신, 이진우 씨입니다. 강민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연하게 선언했다. 팀? 재앙?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진우는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믿어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당신의 재능을 만개시킬 기회, 그리고 이 세상을 구할 기회를. 강민주는 끈기 있게 설득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응급처치를 마친 후 이진우의 눈을 똑바로 깊숙이 바라봤다. 이진우 씨,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죠? 그리고 당신의 낡은 가방 안에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강민주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쳤다. 이진우의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다. 그의 시선은 허둥지둥 자신의 낡은 배낭으로 향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가장 깊숙한 심연을 들여다본 듯한 충격과 섬뜩한 공포가 그의 얼굴을 지배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숨겨왔던 자신의 가장 치욕스런 절망을 강민준이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너는 도대체... 이진우는 극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끊임없이 흔들렸다.